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자취지화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취지화란 제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초한 불행이나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데스리가에도 이같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으로 재앙을 만든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미넨의 해리케인 선수입니다. 토트넘의 트로피 저주가 미넨으로 옮겨지는 형국입니다. 무려 11시즌 연속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정상에 올랐던 바이에른 미넨은 우승 기세가 꺾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무관에 그쳤던 해리케인과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한 시즌입니다. 우승 경쟁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던 바이어 레버쿠젠과 맞대결에서 보여준 토트넘 전 선수들의 부진에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트로피 저주가 바이에른 미넨을 괴롭히고 있다는 혹평도 나올 정도입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레버쿠젠의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9월 홈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친 데 이어 올 시즌 레버쿠젠과 두 차례 맞대결에서 1무 1패로 밀렸습니다. 두 팀의 격차는 5점으로 벌어졌습니다. 분데스리가 12연패를 바라보던 바이에른 미넨의 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아직 시즌이 남아있지만 개막 21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의 기세가 워낙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5점의 격차는 결코 만만치 않은 격차라는 평가입니다. 11년 연속 이뤄냈던 분데스리가 우승 도전에 적신호가 켜지자 현지에서도 자연스레 원인을 찾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시선이 쏠리는 건 2명의 토트넘 출신 선수들입니다. 이번 시즌은 토트넘에서 지독한 무관에 그쳤던 케인과 다이어가 차례로 바이에른 미넨에 입단한 시즌입니다. 더군다나 레버쿠젠전에서 형편없는 활약에 그친 케인과 다이어의 부진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케인은 독일 빌트 평점에서 6점을 받았습니다. 빌트와 키커 등 독일 매체들은 한 점부터 6점으로 평가를 구분하고 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입니다. 케인은 매체가 줄 수 있는 최악의 평점을 받은 것입니다. 이날 케인은 풀타임을 소화하고도 수비에 막힌 단 1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볼터치 횟수는 단 18회로 최전방에서 고립된 그의 영향력은 경기 내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후방에선 다이어가 완패의 원흉이 됐습니다. 당당히 스리백의 중앙에 선 그는 와르르 무너진 수비진의 원흉이 됐습니다. 최후방에서 패스 실수로 상대에게 역습 위기를 허용하는 등 안정감과는 거리가 먼 모습은 토트넘에서조차 전력 외로 밀렸던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준 대목이었습니다. 그의 빌트 평점은 5점으로 그나마 케인보다 나은 수준이었으나 3실점 완패로 이어진 영향은 오히려 더 컸습니다. 영국 매체조차 케인과 다이어의 이 같은 부진을 조명하고 나섰습니다. 데일리스타는 케인과 다이어의 토트넘 트로피 저주가 바이에른 미넨을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에른 미넨이 레버쿠젠에 완패를 당해 우승 경쟁에서 크게 밀리자 팬들도 케인과 다이어를 비난하고 있다고 조명했습니다. 이어 레버쿠젠은 경기 내내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으며 케인은 최전방에서 고립됐고 다이어는 레버쿠젠 공격수들 사이에서 끔찍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이 무관에 그친 건 지난 2011-2012 시즌이 마지막입니다. 이날 바이에른 미넨은 전반 18분 만에 선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원 소속팀이 바이에른 미넨인 스타니시치는 레버쿠젠으로 임대 이적해 친정팀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후 바이에른 미넨은 후반 5분과 45분 연속 실점을 허용한 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날 바이에른 미넨은 슈팅수에서 9대14로 밀렸을 뿐만 아니라 유효 슈팅에서도 1대8로 열세였습니다. 아시안컵을 마치자마자 선발 풀타임 출전한 김민재도 팀의 0대3 완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빌트 평점에서도 다이어 등 다른 수비진과 같은 5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탯을 기반으로 한 평점에선 그래도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폼몹은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7점,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6.6점이었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94%를 비롯해 지상볼 경합 승률 100%, 태클 성공률 50%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날 김민재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토트넘 벤치 출신인 다이어가 미넨에 와서 감히 김민재의 훈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벤치 신세였던 센터백 에릭 다이어가 김민재와의 첫 호흡에서 훈수를 두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다이어의 포지션상 문제는 없는 행동이지만 두 선수의 위상 차이를 고려한다면 신기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김민재는 복귀 전부터 중앙 수비수로 풀타임 출전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다이어는 중앙에서 가장 넓은 시야를 확보했기에 왼쪽에 김민재에게 패스길을 알려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물론 위치상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얼마 전까지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던 다이어가 미넨의 확고한 주전인 김민재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은 생소했습니다. 심지어 김민재는 이날도 측면 길게 뿌려주는 긴 패스와 수비 커버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이어는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다른 선수와 겹치는 불안한 장면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축구 팬들 입장에서 신기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던
김민재와 다이어의 첫 호흡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독일로 넘어가 김민재를 고통스럽게 하는 다이어를 보고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망한 팀에는 다이어가 있으며 케인은 폭탄 처리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케인과 다이어가 떠난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캡틴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 기간 자신의 대체자로 합류한 티모 베르너 앞에서 남다른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득점은 아니었지만 빠른 템포의 역습과 간결한 패스로 토트넘 축구에 필요한 요소를 뽐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브라이턴과 홈경기에서 팀이 1대1로 맞선 후반 17분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브레넌 존슨의 결승골을 돕는 크로스로 팀의 2대1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지 4일 만에 토트넘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아시안컵 기간 조별리그 3경기와 노가웃 스테이지 3경기 등 6경기 모두 선발 풀타임을 뛴 그는 매 경기 상대로부터 가장 강한 견제를 받으면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경기 출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체력 리스크를 고려해 벤치에 우선 앉혔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6분 만에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주는 등 끌려갔습니다. 히샬리송뿐 아니라 베르너의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겨울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임대 이적한 베르너는 과거 첼시에서 골 결정력 부족으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토트넘을 통해 EPL 무대에 재도전하는 셈인데 지난 4경기에서 장점인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공격 기회에서 좋은 장면을 다수 만들어냈으나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도움 2개는 기록했으나 득점이 없습니다. 이날도 전후반 각각 한 차례씩 위협적인 드리블과 돌파로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유효 슛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후반 16분 파페 사례의 동점골이 터지고 1분이 지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투입했습니다. 동료에게 힘을 불어넣으며 그라운드를 밟은 손흥민은 기어코 후반 종료 직전 극적인 역전 결승골에 디딤돌이 됐습니다. 토트넘 역습 기회에서 히샬리송의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왼쪽을 재빠르게 돌파했고 반대편으로 달려든 존슨을 향해 낮게 깔아찼습니다. 존슨은 달려들며 발을 갖다 대 골문을 갈랐습니다. 손흥민의 투입이 적중한 토트넘은 브라이턴에 역전승하며 4위로 복귀했습니다. 토트넘에 온 뒤 처음으로 손흥민을 만난 베르너에겐 여러 가지 교훈이 된 경기였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제드 스펜스가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이적을 암시했습니다. 스펜스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 호스퍼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스펜스가 이적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침묵을 깨고 힌트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을 떠나 제노아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 스펜스는 제노아에서 긴 여정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펜스는 자신의 이탈리아 이적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으며 제노아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꾸릴 것이라고 했다며 스펜스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스펜스는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를 통해 제노아가 이미 지난해 여름에 나를 원했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이적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갖춰졌으며 나도 만족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펜스는 제노아에는 좋은 팀과 쾌적한 도시가 있고 나는 빨리 자리 잡았으며 제노아는 모든 면에서 날 도와줬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지금 당장은 축구에 집중하고 싶다며 제노아 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스펜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라두 드라구신을 영입하는 조건으로 제노아에 임대 보낸 선수입니다. 당초 시즌이 시작되기 전 잉글랜드 2부 리그의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떠났지만 부상과 팀 내 불화로 인해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스펜스는 예정보다 빨리 팀에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토트넘은 스펜스를 기용할 계획이 없었고 드라구신 영입을 위해 스펜스를 제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스펜스도 제노아 임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데 이어 토트넘에서도 주전 자리를 보장받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페드로 포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포로도 그 기대에 부응해 토트넘의 주축으로 활약 중입니다. 스펜스가 이를 뚫고 토트넘의 주전 라이트백으로 올라설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시즌 2번째 임대 생활을 시작한 스펜스는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였던 엠폴리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90분을 뛰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에 제노아가 스펜스를 완전 영입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축구 소식을 전하는 풋볼 이탈리아는 제노아가 이미 시즌 말미에 스펜스를 완전 영입하는 걸 고려하고 있고 스펜스가 제노아에서 좋은 출발을 했기 때문이라며 제노아가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스펜스 완전 영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펜스가 제노아에 합류하는 데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스펜스의 임대 계약 조건 중에는 완전 영입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노아가 이번 시즌이 끝난 뒤 토트넘에 1천만 유로를 지불하면 스펜스를 완전 영입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도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스타일에 맞지 않는 선수 중 하나인 스펜스를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 제노아가 스펜스의 행선지로 떠올랐고 스펜스도 제노아로 이적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며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스펜스를 쉽게 내보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과연 토트넘에서 불행했던 스펜스가 토트넘을 떠나 행복 축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탈트넘 한 선수들은 행복한데 반해 케인은 토트넘의 저주를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다이어를 추천해서 같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다이어는 프로리그 수준의 선수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인성 또한 형편없습니다. 전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를 안 한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이제는 김민재 선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제는 다이어 선수가 주제 파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부디 대한민국의 선수들과는 엮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